오늘부로 계약 종료입니다. 상부 결정이니 따져봤자 소용없습니다. 1시간 안에 짐 정리하고 보안 카드 반납하세요.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이소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선 억울함과 혼란이 소용돌이쳤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사회에 나와서도 숱하게 마주했던 거절의 순간들이 눈앞을 스쳤다. 또 이렇게 끝나는구나. 소연은 감정을 삼키며 책상 위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익숙한 패턴이었지만 이번엔 묘하게 다른 예감이 그녀를 휘감았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기대감이. 28세의 소연은 한성그룹 청소팀 계약직 직원으로 2년째 일하고 있었다. 늘 마지막까지 사무실 불을 끄고 회식 자리 뒷정리를 도맡아 하는 그녀였다. 소연 씨, 또 남아서 정리하는 거야? 고마워. 팀장의 말에 그녀는 늘 미소로 답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성실함은 그녀의 몇 안 되는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소연의 삶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고아원 출신인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자랐다. 사람들 사이에서 늘 한 발짝 물러서 있었고 단체 사진에서는 자연스레 구석에 서 있었다. 누군가 따뜻하게 손을 내민 기억은 거의 없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식이 끝난 뒤였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자리에서 소연은 묵묵히 뒷정리를 마쳤다. 가게를 나서니 서울의 겨울밤은 눈보라로 뒤덮여 있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요. 택시 잡기 힘들겠네요. 팀장의 말에 동료들은 각자 흩어졌다. 소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골목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떨고 있었다. 앞서가던 동료 민수와 지민은 노인을 힐끗 보고 지나쳤다. 또 노숙자겠지. 냄새나고 귀찮으니까 그냥 가.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맞아. 도와주려다 위험해질 수도 있어. 본인이 선택한 인생 아니야. 지민도 동조했다. 소연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어린 시절 자신도 그런 차가운 시선 속에 방치되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먼저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연은 눈보라를 뚫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은 희미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옷과 손은 의외로 깔끔했다. 고맙소.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다. 소연은 택시를 잡아 노인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택시 기사가 꺼리는 기색을 보이자 이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주세요. 라고 단호히 말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소연은 노인을 부축하며 접수대에 섰다. 이분이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빨리 진찰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다. 환자분 인적 사항과 보호자 정보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소연의 말에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보았다. 보호자가 없으면 절차가 복잡하고 치료비 문제도 있습니다. 소연은 지갑을 열어보았다. 현금 3만 원이 전부였다. 월급날까지 일주일이 남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제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진찰 먼저 해주세요. 소연은 고아원 시절 친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미안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은주는 망설임 없이 돈을 보내주었다. 노인은 저체온증과 탈수로 입원해야 했다. 소연은 빌린 돈으로 입원비를 해결하고 밤새 병실 의자에서 노인을 지켰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도운 거야? 다음 날 아침 은주의 전화에 소연은 담담히 답했다. 우리가 그런 시선 받은 거 잘 알잖아. 그냥 외면할 수 없었어.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넌 늘 그랬지. 남들이 외면하는 사람에게 손 내미는 사람. 새벽, 노인이 깨어났다. 당신 이름이 이소연이요? 노인의 맑은 눈빛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최민규요. 소연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노인의 손을 잡았다. 누군가를 이렇게 돌보는 느낌이 낯설지만 따뜻했다. 아침,
소연은 회사에 가야 한다며 무인에게 연락처를 남겼다.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출근 후 기다리던 건 해고 통보였다. 장부 결정입니다. 1시간 안에 짐을 정리하세요. 팀장의 말에 소연은 또 한 번의 거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담담히 짐을 싸고 회사를 나섰다.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래도 그녀의 마음엔 그날 밤 노인의 손을 잡았던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일주일 뒤 소연은 노인을 찾아 병원에 갔지만 그는 이미 퇴원했다. 간호사는 누군가가 데리러 왔다고만 전했다. 소연은 아쉬움 속에 고아원 빛나는 집을 찾았다. 어린 시절을 보낸 그곳에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과자와 장난감을 나눠주며 시간을 보냈다. 소연아, 요즘 어때? 원장 선생님의 물음에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회사 그만두고 새 일자리 찾는 중이에요. 원장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넌 항상 꿋꿋했지. 고아원을 나서던 소연 앞에 검은 세단이 멈췄다. 창문이 내려가고 중년 남성이 자신을 최 회장의 비서 박준호라 소개했다. 회장님이 은인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소연은 당황했지만 그날 밤에 노인 최민규가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말에 차에 올랐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저택에 도착하자 소연은 믿을 수 없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노인은 바로 그날 밤의 최민규였다. 정장 차림의 그는 초라했던 모습과 달리 위험이 있었다. 드디어 만났네요. 이소연 씨.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소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왜 그런 모습으로 거리에 계셨어요? 소연의 물음에 최 회장은 차분히 답했다. 그날은 아내의 길이었네. 60년을 함께한 사람을 떠올리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골목을 찾았지. 가난했던 시절 그녀에게 떡볶이를 사줬던 그곳을 매년 찾아가곤 했어. 그의 눈에는 그리움이 깃들었다. 눈보라가 심해져 쓰러졌을 때 모두 날 외면했지만 자네만은 달랐어. 날 노숙자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봐줬지. 소연은 말문이 막혔다. 최 회장은 그녀의 해고 사실도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소연의 이름을 듣고 조사한 결과 한 임원의 아들이 그녀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보였고 거절당하자 해고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 임원은 이제 회사에 없네. 그의 단호한 말에 소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내겐 자식이 없었어. 가족이라 부를 사람도 없었지. 하지만 그날 밤 자네의 따뜻함은 내게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게 했네. 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직원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되어주겠나? 소연은 귀를 의심했다.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저를 가족으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회장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며칠 뒤 소연은 고아원 원장을 찾아갔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란다. 원장의 말에 소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에 마음을 적었다. 가족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제 두렵지 않다.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이소연은 최소연으로 개명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성그룹 본사에서 그녀는 사회공헌 이사로 임명됐다. 고아원 지원 프로그램, 노숙자 재활센터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그녀의 경험을 살렸다.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고아 출신 여성이 재벌 회장 마음 사로잡아 같은 헤드라인이 이어졌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최 회장과의 진심 어린 관계였다. 최 회장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됐을 때 소연은 병원에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래, 내 딸이지. 그의 말에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회복 후 두 사람은 바닷가로 떠났다. 파도 소리 속에서 최 회장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다. 늦지 않았어. 자네와 함께라면 남은 시간이 의미 있을 거야. 봄이 왔을 때 최 회장은 소연을 한성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지명했다. 내 딸 최소연이 이 회사를 이끌어갈 겁니다. 임직원들 사이에 동요가 있었지만 소연은 당당히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낮에는 경영을 배우고
밤에는 최 회장의 지혜를 들으며 성장했다. 가을, 소연은 돌아가신 최 회장 아내가 남긴 편지를 읽었다. 당신이 혼자 남을까 두렵지만 언젠가 진정한 가족을 만날 거예요. 소연은 그 말이 자신을 위한 것 같았다.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최 회장은 미소 지었다. 세월이 흘렀다. 소연은 한성그룹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키웠다. 빛나는 집은 전국에 세워졌고 수많은 아이들이 새 삶을 찾았다. 최 회장은 90세가 넘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다. 누군가의 외면이 될 수 있었던 순간 손을 내민 당신이 진짜 가족입니다. 이 문구는 그들의 유산이 됐다. 눈보라 속 우연히 시작된 인연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됐다. 소연과 최 회장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며 따뜻한 봄으로 이어졌다.